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전국적으로 집단 휴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의료계 집단 행동은 4년 만인데 정부는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일정을 시작합니다.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등 경제 협력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 순방길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합니다. 우리 군이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가운데 북한이 추가로 오물풍선을 날렸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우리 측이 대북 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을 병행할 경우 새로운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호남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이 선거 과정에서 보좌진 채용 대가로 돈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잠시 후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에 있는 어린이집 바로 앞에 주차장 출입구가 생겨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도 쉽지 않은 현실 집중 취재했습니다.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2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남성은 범행 후 도주했는데 현장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추적 끝에 검거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앞서 경고했던 대로 어제 오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대북 확성기를 통해 자유의 소리 방송을 재송출했다고 밝혔는데 북측 제재를 비판하고 남한의 문화를 소개하는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BTS 노래도 방송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합참은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추가 실시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의 행동에 달려 있다며 오물풍선 살포 등 비열한 방식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물풍선을 추가로 살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젯밤 9시 40분쯤 국방부 기자단 공지를 통해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남서풍과 서풍이 불어 경기 북부 지역에서 동쪽으로 풍선이 이동하고 있다며 시민들은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군부대나 경찰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한국이 국경 너머로 삐라 살포와 확성기 방송 도발을 병행해 나선다면 북측의 새로운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어젯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배포한 담화에서 북한의 대응 행동은 9일 중으로 종료될 계획이었지만 상황이 달라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8일과 어제 새벽 기구 1,400여 개를 이용해 휴지 7.5톤을 국경 너머로 살포했다며 북한은 빈 휴지장만 보냈을 뿐 어떤 정치적 성격의 선동 내용도 들이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의료계가 오는 18일 전국적인 집단 휴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어제 오후 전국 의사 대표자 대회를 열고 오는 18일 집단 휴진과 함께 총궐기 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의협 관계자는 이후 휴진이 계속될지는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바꾸느냐에 달려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휴진 결의에 이어 의사협회가 총파업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우리 사회에 깊은 상흔이 남길 거라며 깊은 우려와 함께 유감을 표했습니다. 또 전공의가 의료 현장에 복귀할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겠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대국민 담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이러한 행동은 비상 진료 체계에 큰 부담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습니다.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은 사회적 신뢰가 몇몇 분들의 강경한 주장으로 한순간에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총파업과 전체 휴진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는 한편 의료 공백 최소화에 모든 전력을 쏟겠습니다. 의료계는 부디 국민과 환자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십시오. 정부는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 분들에게 어떤 불안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복귀하는 분들에게는 행정 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거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드립니다. 여야가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 쟁점 상임위를 두고 양보 없는 대치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 배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오늘 본회의를 열고 자당 몫으로 원하는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 처리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쟁점 상임위 배분에 대한 야당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보이콧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호남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이 선거 과정에서 보좌진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최근 건설사 대표 B 씨로부터 이 같은 의혹을 제보를 받고 B 씨를 2차례 불러 조사했습니다. B 씨는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7월 A 의원이 22대 총선에서 당선되면 B 씨 자녀를 보좌진으로 채용하겠다며 5천만 원을 빌려줄 것을 요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곧바로 돈을 입금했지만 A 의원이 당선 후 말을 바꿨고 이후 언론이나 수사기관에 알린다고 하자 도로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조사 내용과 또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계좌 내역 등을 바탕으로 돈이 오고 간 경위와 용처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변호사 사무실 운영비가 부족해 돈을 빌렸지만 선거 비용으로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B 씨가 자녀의 보좌진 채용을 요구한 건 돈을 빌렸던 지난해 7월이 아닌 경선 이후라며 부탁을 받은 뒤에도 거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마스의 무장 조직인 알카삼 여담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미국인을 포함해 인질 3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알카삼 여단은 현지 시간 9일 자신들의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시신 3구의 영상을 공개했지만 사망자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이 석방되지 않는 한 이스라엘 인질들도 풀려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또 오물풍선 살포에 나서자 우리 군은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북한 체제를 비판하고 BTS 노래 같은 우리나라 문화를 알리는 내용의 라디오 방송이 북측을 향해 울려 퍼졌습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접경 지역에 설치된 확성기를 타고 자유의 소리 라디오 방송이 북한을 향해 울려 퍼졌습니다.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로 확성기를 철거한 지 6년 만입니다. 북한 체제를 비판하면서 대한민국의 발전상과 문화를 알리는 게 주된 내용인데 BTS 노래도 방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송은 장비와 시간대에 따라 10에서 30km 먼 거리까지 전달되는 만큼 북한군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전방 지역에서의 북한군과 직면하고 있는 그 거리는 거의 경계 지역이 4km, 5km면 북한군의 그 초소에 있는 모든 북한군들은 다 듣는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북한군이나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런 만큼 북한은 대북 확성기 방송에 예민한 반응을 보여왔는데 지난 2015년엔 확성기를 향해 호사격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확성기 방송 재개를 빌미로 한 북한의 도발이 우려되는 상황. 서해에서의 포사격은 물론 무인기를 동원해 확성기를 공격할 가능성 등 여러 가지 도발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에 따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관하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군사적 수단이 이후에 더 확전으로 치닫는 방식의 중대 무기를 쓸지 아니면은 일정한 의지만 보여주고 확전을 바라지 않는 수준에서 사용을 할지 그러니까 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 어떤 방식이든 군사적 대응을 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 군 당국은 대북 확성기 방송 추가 실시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달 재개할 방침이던 서북도서와 군사분계선 일대 등 접경 지역 훈련 준비에도 속도를 내며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북한이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물풍선을 추가로 살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젯밤 9시 40분쯤 국방부 기자단 공지를 통해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며 시민들은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군부대나 경찰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시 역시 밤 10시 15분쯤 북한의 오물풍선이 서울 상공에 진입한 게 확인됐다는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한국이 국경 너머로 삐라살포와 확성기 방송 도발을 병행해 나선다면 북측의 새로운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어젯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배포한 담화에서 북한의 대응 행동은 9일 중으로 종료될 계획이었지만 상황이 달라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8일과 어제 새벽 기구 1,400여 개를 이용해서 휴지 7.5톤을 국경 너머로 살포했다며 북한은 빈 휴지장만 보냈을 뿐 어떠한 정치적 성격의 선동 내용도 들이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대북전단 보복을 이유로 오물풍선을 날려보낸 건 올해만 벌써 3번째입니다.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공식화한 만큼 앞으로 긴장은 더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남북의 풍선을 둘러싼 갈등을 김승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북한군이 오물이 담긴 풍선을 처음 남쪽으로 날려보낸 건 지난달 28일입니다. 멀리는 경상도, 전라도까지 이틀에 걸쳐 전국 곳곳에서 발견된 풍선만 260여 개였습니다. 북한의 반인륜적이고 저급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함. 엄중 경고에도 북한이 사흘 뒤 오물풍선 720여 개를 또다시 살포하며 시민 불안은 커졌고 상공에 떠다닌 풍선 때문에 인천공항 비행기 이착륙이 멈추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까지 시사했는데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오물 살포 잠정 중단을 선언하면서도 대북 전단이 다시 넘어오면 100배의 쓰레기로 맞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탈북 단체들은 K-팝 음악이 담긴 USB와 1달러 지폐 등을 잇따라 풍선에 실어 북쪽으로 보냈고 쌀 500kg을 페트병 500개에 나눠 담아 바다로 보내기도 하는 등 대북 선전 활동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보름에 한 번씩, 한 달에 2번 정기적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엿새 만에 북한이 다시 오물풍선 살포를 재개하면서 남북 간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북한의 오물풍선에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맞서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는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어지는 강대강 대치에 접경 지역 주민들은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두꺼운 방호복을 입은 군인들이 논밭 한가운데서 무언가를 꺼내 옮깁니다. 밤사이 북한에서 띄운 오물풍선 잔해입니다. 동이 트자마자 나와서 보니까 큰 돼지 2마리가 눈 가운데 쓰러져 있는 것처럼 조금 가까이 보니까 땡땡하게 내용물이 들어있고. 인천 강화군 삼산면에 있는 논밭에서도 쓰레기가 담긴 봉투가 풍선에 매달린 채 발견됐습니다. 오물풍선은 이곳 논 한가운데서 연기와 함께 발견됐는데요.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민가가 있어 자칫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북한까지 직선거리 15km. 막연한 긴장감은 있었지만 북한의 도발을 일상에서 경험하니 불안감은 현실로 다가옵니다. 기분은 안 좋죠. 그리고 또 불안해하고 주민들도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은데 자꾸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니까는 좀 불안해요. 텔레비전에서만 접하던 도발을 실제로 발견하는 빈도가 낮아지니 더는 남 일 같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북한에서 사실 방송에서만 들은 얘기고 실질적으로 보니까 진짜 좀 섬찟했어요.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맞대응에 나서면서 긴장 수위는 더 높아진 상황. 일단은 위압감이 많이 들고요. 이게 계속 있다 보면 진짜 나중에라도 무슨 일이 터질까 봐. 이어지는 강대강 대치에 접경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오는 18일 집단 휴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의사들이 전국적으로 집단 행동에 나서는 것은 지난 2020년 이후 4년 만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고 원점 재검토를 요구해온 대한의사협회가 대규모 집단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국 개원이, 봉지기 등과 함께 오는 18일 휴진을 하고 같은 날 총걸기 대회를 열기로 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우리는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한 총력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강력하게 밝힌다. 전국 의사들이 대규모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지난 2020년 이후 4년 만입니다. 의협 회원들은 휴진 의향을 묻는 투표에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인 63%가 참여했고 이 중 절반을 크게 넘는 73%가 찬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물론 개원이 등 회원들이 실제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따라 여파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서울대 의대, 서울대 병원이 하루 먼저 휴진에 돌입하는 등 전국 의대 교수들까지 동참 의사를 밝히고 파급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549명이 전체 셧다운에 참여하겠다는 거는 실제 해석을 해보면 대부분의 환자를 보시는 서울대학교 교수님들은 참여를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만 18일 이후 휴진이 계속될지는 정부의 입장 변화에 달려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휴진 발표에 앞서 정부가 강한 유감을 표하는 데 대해서는 문제의 책임을 의사에게 돌리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정부의 당근책 역시 앞서 여러 차례 밝혔던 방안들인데다 당시에도 의협과 전공의들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만큼 설득이 효과를 나타낼지는 의문입니다. 결국 의료계가 사실상 최후의 수단까지 꺼내든 상황에서 정부가 갈등 조정에 실패할 경우 국내 의료 체계에는 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의료계가 오는 18일 전면 휴진을 선언한 가운데 이면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공개 저격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임 회장은 창원지방법원 판사가 60대 의사 A씨에 대해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며 이 여자가 제정신이냐고 SNS를 통해 원색적으로 비판했습니다. A씨는 경남 거제시 의원에서 일하던 2021년 80대 환자 B씨에게 맥페란 주사액을 투여해 전신쇠약과 파킨슨병 악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총파업 카드를 꺼내든 데 대해 비상진료 체계에 큰 부담이 될 거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어제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몇몇 분들의 강경한 주장으로 수십 년에 걸쳐 쌓은 사회적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거라고 다시 한번 약속한다며 각 수련병원도 전공의들의 빠른 복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집단 휴진을 할 거라고 밝힌 것을 두고 환자단체가 극단적 이기주의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중증질환자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의협의 휴진 결정은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불법 총파업 선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어느 집단의 이기적 행태로 사회적 신뢰가 무너지고 국민 공동체가 파괴되는 불법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의사협회 간부와 파업에 들어가는 의사들에 대해 행정조치와 사법 처리를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호남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이 선거 과정에서 보좌진 채용 대가로 돈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도 수사에 착수했는데 해당 의원은 돈을 빌린 것일 뿐이라며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고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22대 총선 호남 지역구에서 당선되며 국회에 처음 입성한 더불어민주당 A 의원. YTN 취재 결과 검찰은 최근 A 의원이 선거 과정에서 보좌진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돈을 건넨 건 건설사 대표 B씨입니다. B씨는 지난해 5월 지인 소개로 A 의원을 처음 만났다며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는 2달쯤 뒤에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선되면 B씨 자녀를 보좌진으로 데려가겠다고 A 의원이 약속했다는 게 B씨 주장입니다. 당선된다 하면 꼭 보좌진으로 데려가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형님 제가 직원들 빌려줄 돈이 좀 부족가 없고 경비가 없습니다. 5천만 원만 빌려주십시오라고 하더라고요. B씨는 약속을 믿고 바로 며칠 뒤 5천만 원을 사무실 계좌로 입금했는데 A 의원이 당선 뒤 말을 바꾸고 연락을 끊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과 언론에 알리겠다고 언급한 뒤에야 A 의원이 5천만 원을 돌려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초보인사 가는 도중에 문자 온 걸 몰랐는데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래갖고 5천만 원이 들어왔더라고요. 빌렸으면 이자도 불러줘야 되지 않나요? 빌렸으면 차용증도 안 썼지 않습니까? 법조계에선 돈을 돌려줬더라도 그대로 5천만 원만 입금한 점에서 이득을 취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또 빌린 돈이 실제 어떻게 쓰였는지에 따라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검찰도 B씨를 2차례 불러 돈이 오고 간 경위를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또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와 계좌 내역 등을 바탕으로 실제 돈의 대가성 여부와 용처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당시 변호사로서 사무실 운영비가 부족해 빌린 사실이 있지만 선거 비용으로 쓰진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B씨가 자녀 보좌진 채용을 언급한 건 돈을 빌렸던 지난해 7월이 아닌 경선 이후이며 당시에도 B씨의 부탁을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20대가 검거돼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북 상주에서는 화물차가 넘어지면서 고속도로에 양파가 대량으로 쏟아져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경찰 통제선이 쳐져 있고 주변으로는 핏자국이 가득합니다. 지난 7일 늦은 밤 경기 하남시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20대 남성 A씨가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겁니다. 이곳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공격한 남성은 아파트 단지 밖으로 나간 뒤 그대로 서울 방향으로 도주했습니다. 범행 현장을 목격한 주민이 달아나는 A씨를 추격하면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1km 정도 떨어진 서울 방이동에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 두 사람은 교제를 시작한 지 채 한 달도 안 된 연인 관계였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딸내미가 전화 받고 내려갔다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갔다는 말이 있고 막 큰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주위에서 거기서 싸우는 소리가.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등 정확한 범행 이유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의 시신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했고 A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충남 공주시 우성면에 있는 한 고물상에는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고무와 고철 등이 불에 타 연기가 치솟으면서 소방당국에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공주시는 차들은 주변 도로로 우회하고 근처 시민들은 접근을 자제해달라는 재난 문자를 보냈습니다. 경북 상주시 청주 영덕 고속도로에서는 소형 화물차가 뒤집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자는 별다른 부상 없이 대피했지만 화물차에 실려있던 양파가 쏟아지면서 근처 도로가 1시간 정도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무단조퇴를 막는 교감을 때려 논란을 빚은 전주의 초등학생이 자전거를 훔쳤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그제 저녁 8시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서 초등학교 3학년 A군이 자전거를 몰고 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신고자는 A군이 다른 학생의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닌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도로에서 A군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왼쪽 뺨에 멍자국이 있었던 A군은 엄마가 아침밥도 주지 않고 자신을 때렸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저녁 제주의 최고층 건물에 입점한 사우나에서 불이 나 10여 명이 다치고 관광객 수백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에서는 차량 6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영수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1차로에 차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50분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성남 나들목 부근을 달리던 차량 6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 수습 과정에서 차량 통행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사우나실 천장과 벽이 시커멓게 그을렸습니다. 벽돌 의자 위에는 타담한 천조각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제주시에 있는 38층짜리 최고층 리조트 사우나실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저녁 7시 무렵. 불은 20분 만에 꺼졌지만 연기를 마신 손님 등 10여 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니, 부분 조금 탔어요. 환자는 단순 연기 해가지고 14명 그 직원 병원 가시해가지고. 또 사우나 이용객 등 200여 명이 불을 피해 황급히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인천 숭이동에 있는 4층짜리 다세대 주택 지하 1층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주민 10여 명이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오늘의 주요 국회 일정입니다. 22대 국회 과반 의석을 점한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본회의를 열어 일부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법제사법위원장 등 자당 몫으로 원하는 11개 상임위원장 선출할 처리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그간 관례와 다르게 법사위원장 자리 등을 고수하려고 한다면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참석하지 않고 보이콧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구성된 국민의힘 당헌당규 개정특별위원회가 오늘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4번째 회의를 엽니다. 오늘 회의에선 당대표 중심의 현행 단일 지도체제를 2인 지도체제로 바꿀지와 20%에서 30% 사이로 좁혀진 민심 반영 비율 등을 논의합니다. 특위는 모레까지는 이 문제들을 포함해서 당권, 대권 분리 문제와 결선 투표제 문제 등을 매듭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오늘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당원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당 최고위원회는 오늘 회의에서 선거일 1년 전 사퇴하도록 못 박은 기존 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의 당원 당규 개정안을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장 후보와 원내대표를 정하는 당내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20%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일정을 시작합니다. 핵심 광물 등 공급망 협력과 또 한국 기업의 현지 수주 지원과 같은 경제 협력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올해 첫 순방길에 오릅니다.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방문 이후 6개월 만으로 김건희 여사도 동행합니다. 오늘 투르크메니스탄 일정을 시작으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국을 5박 7일 동안 차례로 국빈 방문합니다. 60여 개 기업을 포함한 경제 사절단과 함께 에너지나 플랜트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리튬이나 우라늄 등 핵심 광물의 공급망 협력도 주요 논의 대상입니다. 원유, 가스와 함께 핵심 광물이 풍부해서 첨단 산업을 계속 키워나가야 하는 우리와의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큽니다. 정부는 이번 순방을 계기로 한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의를 만드는 동시에 분야별 협력 전략인 한 중앙아 K-실크로드 구상도 내놨습니다. 전략적 에너지, 자원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원전 신재생에너지, 수자원 관리와 같은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을 확대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출국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예정된 일정까지 미뤄가며 자제했던 외교 행보를 다시 본격화하겠다는 의미로도 풀이됩니다. 이미 지난달부터 국내에서 한일중 정상회의나 아랍에미리트 정상회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등 굵직한 국제 행사를 연이어 치렀습니다. 윤 대통령은 여소야대 전국에 더해 지지율마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정수행 긍정평가의 주요 이유이자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외치에 더욱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동해 심해 가스전을 둘러싼 논란 속의 탐사 시추 작업은 이른바 대왕고래에서 오는 12월 시작됩니다. 성공률 20% 상황에서 가능성이 높은 시추 지점을 찾고 또 국회 예산심의도 통과해야 합니다.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많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한국석유공사가 주도한 지난 3차례의 동해 탐사 시추 작업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정확한 매장 지점을 찾지 못한 게 원인이었는데 이번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도 넓은 대륙붕에서 정확한 지점을 분석해내는 데 달렸습니다. 탐사 시추를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정해진 유망 구조가 있느냐, 그것도 지금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정해놓은 데가 있기는 하지만 이번 달부터 진행될 산업부 장관 주재 개발 전략회의에서 전문가들의 수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 다른 과제는 시추에 투입될 예산입니다. 첫 시추에는 정부 출자와 석유공사 자체 자금을 투입할 방침이지만 한 번에 1,000억 원 이상 들어가는 작업이 얼마나 반복될지 알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If I have 5 that look like that one, I will find oil in one of them. 단기간에 석유를 발견하는 게 최우선 목표지만 정작 첫 삽을 뜨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국회에서 관련 예산이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미지수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수천억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동해 심해 가스전 관련 논란이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 산업부에 TF를 설치하고 대국민 홍보에 나섰습니다. 한국 국민에게 명확한 답변을 주겠다며 입국한 액트지오 아브레우 고문은 한 차례 기자회견을 끝으로 이번 주 출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앞서 경고했던 대로 어제 오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대북 확성기를 통해 자유의 소리 방송을 재송출했다고 밝혔는데 북측 체제를 비판하고 남한의 문화를 소개하는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BTS 노래도 방송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참은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추가 실시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의 행동에 달려있다면서 오물풍선 살포 등 비열한 방식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북한이 또다시 오물풍선을 살포하자 국가안보실은 긴급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는 등 방송 재개를 결정했습니다. 우리 군이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지만 북한은 개의치 않고 오물풍선을 한밤중에 추가로 날려보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우리 측이 대북 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을 병행할 경우 새로운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 파주시 야당동 도로에 비닐뭉치를 묶은 커다란 풍선 2개가 떨어져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8일에 이어 어젯밤 우리 측으로 날려보낸 오물풍선입니다. 또 막상 제가 또 파주에 살다 보니까 북한하고 인접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내 눈앞에서 벌어지니까 이게 남일 같지가 않은 거죠. 북한의 풍선 살포에 대응해 우리 군이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지만 북한은 아랑곳하지 않고 연 이틀 풍선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밤 9시 40분쯤 국방부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를 알린 합동참모본부는 남서풍과 서풍이 불어 풍선이 경기 북부에서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도 풍선이 서울 상공에 진입했다는 안전 문자를 발송하며 낙하물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 담화를 통해 북한의 대응은 애초 어제부로 종료될 계획이었지만 상황이 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측이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다는 적반하장격 행태를 공식화해 새로운 위기 환경을 조성했다고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또 지난 8일부터 기구 1,400여 개를 이용해 휴지 7.5톤을 살포했지만 어떤 정치적 선동 내용도 들이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우리 측이 삐라, 즉 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확성기 도발을 병행한다면 북한의 새로운 대응을 목격하게 될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또 다른 도발 가능성을 경고한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 될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북전단과 대남풍선에 확성기 방송까지 얽힌 양보 없는 남북 심리전 양상에 당분간 긴장이 고조될 전망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재개와 우리 정부의 확성기 방송 맞대응을 놓고 여야는 뚜렷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여당은 수준 이하 도발은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앞당길 뿐이라며 대북 공세 수위를 끌어올린 반면 민주당은 북한의 행위를 규탄은 하지만 대북 전단과 방송 재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북한이 엿새 만에 다시 오물풍선 도발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어리석은 도발을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문명사회에서 용인할 수 없는 수준 이하의 도발은 결국 종말을 앞당길 뿐이라고 김정은 정권을 직격했습니다. 북한이 그동안 집중해온 무력 도발을 넘어 도저히 정상 국가의 행위라고는 보이지 않는
치졸하고 저급한 행위를 감행하는 노림수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특히 오물풍선 살포의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맞서는 건 안보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당연한 조치라며 정부 조치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에 대한 야권의 비판과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는 건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북한의 행위 자체는 강력히 규탄한다면서도 오물풍선 재개가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보복일 수 있다며 여당과 시각을 달리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민의 안전이라며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핑계로 국민을 위협에 내몰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부의 대북 확성기 재개 발표에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자칫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싸워서 이기면 하책, 싸우지 않고 이기면 중책, 싸울 필요도 없는 평화 상황을 조성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여기에 정부의 조치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을 정면 위반하는 거라고 지적하며 안보를 국면 전환용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재개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정부의 대응 조치를 놓고도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발과 대응 강도가 높아지게 되면 여야의 또 다른 갈등의 요인으로 추가되는 건 아닌지 우려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네, 계속해서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5박 7일 동안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 방문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윤 대통령은 오늘부터 투르크메니스탄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차례로 방문합니다.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후 6개월 만인데요.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합니다. 윤 대통령은 3개국과 각각 정상회담, MOU 서명식 등의 일정을 소화하게 되는데 공통의 핵심 의제는 경제협력 방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987년 군사독재에 항거한 범국민적 민주화 운동인 60민주항쟁을 기리는 행사가 오늘 서울시청에서 열립니다. 오직 한마디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열리는 37주년 기념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재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비롯해 정관계 인사 300명이 참석합니다. 정부는 이번 기념식이 국민의힘으로 성취한 60민주항쟁의 정신을 되새기고 모두가 행복한 자유민주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화합과 상생의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취약계층 고용 지원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 방문에 나섭니다. 고용시장 훈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감소하고 있는 청년층과 40대에 대한 지원 대책, 그리고 또 고용시장을 이끌고 있는 여성, 고령층 상황을 점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원구성을 하는 데 이어 향후 상임위원회까지 가동해 최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결국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의도라며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고 맞서 한치 양보 없는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일부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이어 18개 상임위 전체를 독식할 수도 있다며 여당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한 발 나아가 위원장이 인선되는 즉시 상임위를 단독으로 열어 최상병 특검법과 방송 3법처럼 여야 대립이 첨예한 입법을 강행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당론으로 발의한 1호 법안들, 아까 질문하신 최상병 특검법이라던가 혹은 민생지원법 같은 경우는 원이 정상 가동이 된다면 재빨리 먼저 말 그대로 수순대로 해결해 갈 생각이고요. 헌정사상 최초로 야당에 과반 의석을 준 총선 민심은 개문 발차를 원한다고 주장하며 대신 정치적 책임도 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내주지 않으면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고 맞섰습니다. 특히 야당이 법사위 확보에 골몰하는 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어와 정권 전복 시도에 방점이 있다는 점이 뻔하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법사위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 부분은 고수되어야 된다. 협상안으로 충분히 논의가 된다면 좋겠지만 강행하더라도 저희는 그 원칙은 일단 고수할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타협보다 국회법에 따른 시안을 강조하는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야당의 편파적이라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여야가 전혀 양보하지 않으면서 개원에 이어 원구성도 파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우원식 의장으로서는 상임위원장 전원을 한 번에 선출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야당이 원하는 11개 위원장부터 뽑고 나서 상황을 지켜보자는 방안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의료계가 오는 18일 전국적인 집단 휴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어제 오후 전국의사 대표자 대회를 열고 오는 18일 집단 휴진과 함께 총궐기 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의협 관계자는 이후 휴진이 계속될지는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기존 입장을 바꾸느냐에 달려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의료계 총파업 방침에 대응해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거라며 조속한 복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의료계가 총파업을 예고한 당일 정부는 한 발 앞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불법 행위라며 깊은 유감을 전했습니다.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은 사회적 신뢰가 몇몇 분들의 강경한 주장으로 한순간에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한 총리는 강경 분위기 속에서도 침묵하는 다수는 불법 행동에 동참하지 않을 거로 믿는다며 정부 역시 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의료계를 설득하고 의료 공백 최소화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복귀 전공의에 대해선 면허 정지 처분을 포함해 어떠한 불이익도 없게 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앞서 업무 개시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 등 정부의 과감한 결단에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자 재차 설득에 나선 겁니다. 그동안 관행으로 굳어졌던 전공의들의 장시간 근무와 고된 수련 환경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의료개혁 특위 논의를 거쳐 전공의 연속 근무와 주당 근무 시간의 단축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습니다. 세부 의료개혁 과제들도 구체화했습니다. 의대 증원으로 인한 교육질 하락 우려에 대비해 8월까지 대학별 교수 정원을 이미 배정한 뒤 채용도 차질 없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을 지키는 필수 의료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10조 원의 재정을 투입해 수가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의료개혁 과제들이 모두 마무리되면 응급실 뺑뺑이나 수도권 상경진료 같은 고질적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의료 수준도 한층 더 성장할 거라며 의료계와 국민 동참을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서울에 있는 어린이집 바로 옆에 주차장 출입구가 생겨서 학부모들의 걱정이 크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제보는 Y 신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구로구에 있는 어린이집. 바로 옆 162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입주가 다가오면서 최근 어린이집 학부모들의 근심이 커졌습니다. 아파트와 함께 지어진 주차장 출입구 위치 때문입니다. 어른실은 앉은 키에서 이제 아기들이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많이 걱정돼요. 아기들이 다칠 수 있는 위험 상황이 아무래도 좀 커지는 것 같아요. 주차장 입구가 어린이집 출입문 바로 옆에 설치된 겁니다. 문제의 아파트 주차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린이집과 출입구가 맞닿아 있는데요. 이렇게 몇 발짝만 걸으면 아이들이 드나드는 차량과 마주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는 이미 다 지어진 상황이라 학부모들은 일단 어린이 보호구역으로라도 지정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야 할 장벽이 꽤 높습니다. 현행법상 100명 이상 규모의 어린이집 주변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규모가 100명 미만인 경우엔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정원이 65명인 이 어린이집은 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하더라도 담당 구청과 서울시청의 심사를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서 경찰 의견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구청은 어린이집에서 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인데 민원이 계속되자 우선 도로에 알림 표시라도 먼저 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지금 당장 신청을 검토하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만약 필요하시면 바닥에다가 빨간색 페인트를 하는데 그걸 원하시면 해드리겠다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도로 색을 바꾸는 임시방편보다는 빠른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법적인 효력이 없으니까 결국 이 부분에 대한 교통사고 났을 때 피해 회복 받는데 어려움이 있죠.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도로 상황에 맞춰서 지정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신기입니다. 지난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가 됐지만 산업재해 사망자가 오히려 늘어났다는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일터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사후 처벌보다 예방에 중점을 둔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석 달 동안 노동자 138명이 일터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틀에 3명꼴입니다. 노동 현장 사고를 줄이려고 지난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는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오히려 10명이 늘었습니다. 특히 건물, 폐기물 관리 등 기타 업종에서 석 달 새 11명이 숨진 거로 집계됐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추세로 볼 때 산업재해 사망자가 줄고 있다는 점. 근로자 10,000명당 사망자를 나타내는 사고 사망 만인율이 지난해 0.39를 기록해 처음으로 0.4를 밑돌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사고 사망 만인율은 영국의 14배, 독일과 일본의 3.5배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중대재해법이 사후 처벌이 아닌 사전 예방을 위해 도입된 점을 강조합니다. 원하청 구조가 일반적인 우리나라에서 재해 사망을 줄이기 위해 일과 함께 안전을 같이 맡겨야 한다는 조언도 내놨습니다. 업무를 위탁을 할 때 거기에 안전보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탁 주는 비용에 그 예산이 안전보건 예산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고령자와 외국인 산재 사망은 급격한 환경 변화와 연관돼 있다며 현장 투입 전 꼭 산업안전 교육을 받도록 제도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최근 이상고온에 시달리고 있는 멕시코에서 물고기 수천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미 남서부도 기록적인 폭염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멕시코 북부 호수 주변에 소금처럼 하얀 띠가 잔뜩 밀려와 있습니다. 섭씨 40도가 넘는 폭염 속에 호수가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며 수천 마리의 물고기들이 떼죽음한 겁니다. Es muchísima menos cantidad de agua la que existe en esta laguna, por lo tanto menos capacidad de carga para todos estos peces y pues quedan fuera. 현지 당국은 질병을 퍼뜨릴 우려가 있다며 턱혈을 뿌리며 긴급 조치에 나섰습니다. 극심한 가뭄에 전국적인 물 부족까지 겹쳐 소와 같은 가축들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Y las vacas que están mirando ahorita ustedes aquí se han estado muriendo por falta de alimento, la sequía, se enferman, ya no los puede recuperar uno. 현재 멕시코 국토 90%가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엔 멸종위기종 원숭이 수십 마리가 나무에서 떨어져 집단 폐사하기도 했습니다. 멕시코와 인접한 미국 남서부에서도 고기압이 뜨거운 공기를 가두는 열돔 현상으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데스밸리 사막은 최고 기온이 섭씨 50도로 지난 1996년 최고 기온을 넘어섰고 라스베이거스도 43.9도로 기존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폭염 경보 속에 전국 유세를 제기한 트럼프 지지자 10여 명이 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습니다. A microwave. It's hot, and no matter how much water you use to pull yourself off, it dries up, and you're just sweating and cooking out here in the heat. 현지 기상청은 최근 이상 고온으로 애리조나와 네바다 등 미 남서부 일부 지역에서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더위 속에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오늘도 기온이 크게 오른다고요?
네, 오늘은 어제보다 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0도로 예년 기온을 3도나 웃돌겠고요. 대구는 무려 33도까지 치솟는 등 올여름 들어서 가장 덥겠습니다. 특히 습도가 높아서 체감하는 더위는 더 심할 수 있으니까요. 외출 시에는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9.3도, 대전은 17.5도, 대구는 18.9도, 부산은 19.7도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서 무덥게 느껴지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0도, 대전과 광주가 31도, 대구는 33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네, 하늘 표정도 궁금한데요. 오늘 낮 동안 맑은 하늘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오늘도 하늘에는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중부 서해안과 남부지방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낮 동안에는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또 더위 속에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요란한 소나기도 지나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많게는 40mm로 지역에 따라서 비의 양이나 강도가 다를 수 있겠고요. 일부 지역에는 우박이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번 주 날씨 전망 전해주시죠. 네, 남은 한 주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고요. 기온도 계속 오름세를 보이면서 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특히 영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기온이 크게 치솟으면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는 폭염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더위 대비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